안녕하십니까. 핀테크 행동재무 김영환 교수입니다. 차익 거래자들의 역기능에 대해서 드디어, 그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익 거래자들, 시장을 뒤흔드는 스마트머니, 그랬는데요. 헤지펀드들, 공매도 칠 수 있는 얘네들입니다. 그죠? 스마트머니라고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라서 내재 가치를 정확히 알고 시장이 효율적이도록 돕는 그런 좋은 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과서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나쁜 놈이라고요? 무슨 일인데요? 스마트머니도 스마트머니 나름이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국민교육 현장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EMH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버펫의 빛난 오늘에 대해 살려, 어쩌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헤지펀드가 아니란 거예요.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는, 공매도 치기 힘들어질 때면은요, 버블에 휩싸일 때, 저 시장들이 전부 다, 그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시류에 편승해서 돈을 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공매도자들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가격을 조작하는 놈들이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어디, 인사이더 인포메이션,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서 거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부자 정보, 가격을 조작하는 놈이 아닌데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하는 거예요. 추세 편승.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버블이 일어났다, 그럼 버블이 더 일어나라! 가자! 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작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조작은 아닌데, 버블이 일어나려면 일어나라! 그러면서 막 계속 부채질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까지는 차익 거래자들이 가격을 내재 가치에 수렴하도록 망치를 때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제때. 매를 제때 맞도록 해주는 거. 그거의 역할을 해줬는데, 어떤 때에는 스마트머니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짓도 합니다. 만약 차익 거래자가 판단하기를 비차익 거래자들의 수요가, 노이즈 트레이더들의 수요가 단기적으로 확 폭증할 거라고 했으면은, 노이즈 트레이더 리스크가 확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함부로 댐빕니까? 안 댐빕니까? 안 댐벼요. 안 댐비고서 거기에 편승하는 거야. 상어가 정어리떼가 엄청 많은데 이게 감당할 수 없이 막 댐벼들잖아요. 그러면은 쟤네들한테 밀릴까봐 그냥 걔네들하고 같이 헤엄쳐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헤엄쳐서 막 했다가 아가리 째질까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는 다른 트레이더들의 수요가 예측 가능하면은 차익 거래자들이 EMH, 효율적 시장 가설을 도와주는 데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predatory trading이 한 가지 이해가 됩니다. 선행매매라고 해가지고 front running인데요. 스마트머니에 의한 새치기 트레이딩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럼 미리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야지. 더 비싸게 팔아야지. 이게 뭡니까?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들이 하는 그 빌런의 짓이란 거죠. HFT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선행매매. 그 다음엔 positive feedback trading이라고 그랬는데 추세 편승 매매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더 시간을 조금 느리게 가져가는 거예요. 선행매매 같은 거는 초단타로 치치치 하는 거고요. 추세 편승 매매 정보 없는 트레이더에 의한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봅시다. 프론트 러닝, 브루노 마야 앤 피터슨 교수님들이 이제 밝혀낸 건데 선행 매도의 예인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한 투자자, 말하자면 큰 손이 있다고 쳐봐요. 여러분들이 먹잇감이 주식 한 종목을 팔아야 쳐야 된다고 치자. 큰 손이, 그죠? 내가 장내 매도를 해야 돼. 근데 주식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주식의 오너십 100%가 있으면 그 중에서 시장에서 트레이딩 되는 건 100%가 아닌 경우가 더 많잖아요. 한 10%만 트레이딩 되고 있다고 치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트레이딩 되는 거는 어느 정도냐? 한 1%,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와중에 1%, 2%가 트레이딩 되는 와중에 오늘 내가 10% 주주인데 내가 10% 주식을 다 팔아버리겠다? 미친 짓입니다. 나와 있는 수급 물량이 1%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를 거기다가 공급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공급이 폭증하면서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죠. 이거 수요 공급상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이크로 스트럭처.
단기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인트라데이라고 그러는데요. 인트라데이. 하루 안에 갑자기 그런 그 공급 물량이 쏟아져 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네. 우리가 전에 얘기했을 때 뭐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됐다 하는 거는 이런 단기적인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정돼 있다 하는 얘기였을 뿐이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장기 말고 초단기, 하루 사이에 혹은 이틀 사이에 갑자기 대주주가 내가 오늘 이제는 내 사업을 다 정리하고, 그죠? 내가 10% 주주인데 다 현금화 해가지고 그냥 어디다 기부하겠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게 한꺼번에 풀리면 난리 나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서서히 누군가가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헤지펀드를 통해서 이게 풀어주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은 다른 헤지펀드들이 눈치를 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파네, 한 놈이. 그것도 아주 물량도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커다란 것들이 풍풍풍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 나머지 헤지펀드들이 이제 피냄새를 맡은 거죠. 피라냐처럼 득달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매도가 가격을 단기적으로 낮춘다는 것은 이제 안다고 치면 어떡합니까? 저게 100만 주가 한꺼번에 나오게 생겼네. 그러면은 100만 주가 다 나온 다음에는 가격이 한 20% 떨어지게 생겼다. 그러면은 그걸 목표로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100만 주가 다 풀리기 전에 내가 먼저 공매도를 칠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먼저 비싼 값에 공매도를 치고 목표치에 다다랐을 때 되사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sell high and buy low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포식 잘하면은. 그런 식으로 공매도를 쳐가지고 프런트 러닝 해가면서 돈 버는 애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그런 식으로 대주주가 이제 물량을 풀 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추세 편승 트레이딩이라고 또 있습니다. 모멘텀하고 좀 같이 가는데요. 만약 차익 거래자가 내재 가치를 벗어난 가격 변화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추세에 대항해서 싸우기보다는 편승한다. 장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그래서 추세 편승 트레이딩, positive feedback trading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오르면 추격 매수, 가격이 떨어지면 추격 매도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고 제가 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추세 편승 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서 굳이 헤지펀드만 욕할 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근데 교과서적인 헤지펀드에 내지는 차익거래자들의 행태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비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격의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트레이딩하는 거다. 추세를 따라가는 거고요. 이럴수록 가격 변화가 더 예측 가능해져 버립니다. 예측 가능해져 버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덜 효율적이어진다. 그죠? 덜 효율적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효율적이면은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측 가능성이 많아져 버린다. 즉, 비효율적이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차익 거래자들이 이렇게 만들면은 안 되겠죠. 떼찌떼찌 해야 되는데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차익 거래자가 이에 반대하는 거래에서 싸우지 않으면 버블이 생긴다. 올라가는 거 추세 편승해서 우와 가자 하는 거죠. 예. 자, 추세 편승 트레이딩, 예측 가능한 추세 편승 트레이딩이 차익 거래자가 아닌 트레이더들로부터 나오는 바 스마트머니의 반응이 EMH를 더욱 저해할 수도 있다. 스마트머니가 일반 트레이더들에 대해서 선행 매수해서 가격을 더 올리고 추세 편승 트레이더들이 이를 보고서 더욱더 가격을 올리고 상승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점은 어떤 상황에서는 스마트머니가 괴리 현상을 악화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다른 트레이더들의 증권에 대한 수요가 예측 가능할 경우 이렇게 되고요. 그죠? 교수님들이 현실을 몰라서 그래. 나쁜 놈들 많단 말이야. 네, 현실 잘 모릅니다. 모르긴 하는데 요 정도까지는 우리도 데이터로 찾아서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밝혀낸 게 있다는 겁니다. 자, 브루너 마이어 앤 나겔 교수님들이, 대가분들이 이제 헤지펀드들이 인터넷 주식 포지션들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얼만큼 추세 편승 트레이딩을 하는가.
보니까는 대개 헤지펀드들은 버블을 없애도록 싸우는 게 아니라 편승했더라. 닷컴 버블 시절을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2000년대 초반, 그죠? 어떤 헤지펀드들은 근데 희한한 건 또 뭐냐면은 모든 헤지펀드들이 그렇게 다 추세 편승하고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더라. 정의의 사도가 있기는 하더라는 거예요. 또 안타까운 스토리죠. 이건 뭐냐면은 버블에 맞서 싸우는 거래를 한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버블이 최고조로 달하기 전에 폭망하고 접고 가신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헤지펀드들은 개별 주식에 대해서 타이밍을 근데 대개는 잘 맞추더라 하는 겁니다. 마켓 타이밍 잘 맞추는 거 개인보다는 역시 조지 소로스 같은 헤지펀드들이죠. 네. 이 밥 먹고 24시간 저것만 쳐다보고서 공부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평생을 저것만 쳐다보고서 하면 당연히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타고나기도 좀 똑똑하게 타고났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경험. 좌우지간에 이 브루너 마이어의 나겔 교수님들이 이제 보여준 그래프가 전형적인 게 이거죠.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뭘 보여주느냐? 굵은 선부터 시작합시다. 이 수평선은 시간이죠. 98년부터 2000년까지 닷컴 버블 피어리어드가 이때입니다. 이때가 나스닥의 최고봉, 코스닥의 역사적 최고봉입니다. 코스닥은 아직도 그거를 회복하지 못했는데 나스닥은 지금 넘어갔죠. 좌우지간에. 기술주 테크주에 대한 엄청난 열광이 있었어요. 닷컴만 붙이면 난리가 나는, 그죠? 그때에 보시면은 굵은 선이 뭐냐? 마켓 포트폴리오 상에서, 마켓 포트폴리오는 뭐예요? S&P 500처럼 시장의 모든 주식을 골고루 투자하는 마켓 포트폴리오,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마켓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 나스닥의 버블 주식 PSR 아십니까? 여러분들 PSR, Price to Sales Ratio. 저게 뭐냐 하면은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을 1달러, 그러니까는 그 회사가 1달러 파는 거마다, 그죠? 그 회사가 1달러를 팔았다는 것마다 시장에서 얼마에 쳐주는가 하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그거 하실 텐데, 밸류에이션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메소드가 뭐냐면은, 요 방법이 PS 레이시오, PSR입니다. 그 회사에, 이게 서로 간에 비교하기 딱 좋죠? 그래가지고, 똑같이 세일즈를 1달러를 했는데, 테슬라도 현대차도 1달러씩을 팔았는데 시장에서 주가로 쳐주기는 테슬라가 1달러당 뭐 한 10달러를 쳐주는 반면 현대차는 1달러당 뭐 2달러밖에 안 쳐줘요. 억울하죠, 그죠? 이건 PS 레이시오가 확 다르잖아요. 버블 주식일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똑같이 1달러를 팔아도 엄청나게 높게 쳐줄 수밖에 없겠죠. 테슬라와 현대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더 버블이냐? 테슬라 쪽이 더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테슬라가 더 성장성이 높고 블라블라블라. 알겠는데 일단 그 여러 가지 버블을 테스트하는, 불완전한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예요. 불완전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써먹는 버블 주식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 중에 하나, 그죠? 너도 나도 인정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PS 레이시오입니다. 좌우지간에. 그래서 PS 레이시오가 높은 것들, 그죠? 하이 PS 주식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마켓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한 10%가, 뭐 20%가 안 될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죠? 마켓 포트폴리오 전체 시장에서 버블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가 않았다. 한 20% 정도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런데, 특히 이때 이 하이 PSR 주식이 나스닥 엄청나게 떴었죠. 그러면은 그 펀드들마다 그 하이 PS 주식들을 들고 있는 비중이 있겠죠. 그 비중이 요 세로축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조지 소로스 같은 분들 어떻게 했느냐? 그 버블이 심하기 전에는 그리 많이 마켓 포트폴리오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99년 9월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전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버블 주식에 엄청나게 편승을 했더라. 한 60% 정도, 자기 포트폴리오의 60% 정도를 저쪽에 가져갑니다. 버블 주식으로. 엄청나게 파도 타기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버블이 꺼질 때쯤 돼가지고 확 빠집니다.
정리하고, 포지션 정리하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스파이크 디메나라는 어떤 헤지펀드가 또 있습니다. 얘네도 또 조지 소로스 못지않게 버블 주식에 편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이스트 에이시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의 원수죠, 이 양반. 이렇게 생기셨는데 좌우지간에 이런 편승을 하는 X들이 있더라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런 애들 때문에. 근데 그 반면에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여기 누구예요? 줄리안 로버트슨이라고 나옵니다. 익숙한 이름 아니에요? 첫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누굽니까? 빌황이라는 그때, 3월 달에 문제가 됐던 패밀리 오피스 폭망하신 거 있죠. 그 빌황한테 믿고서 돈을 맡겼던 헤지펀드 매니저. 이 사람이 타이거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한 걸로 유명하죠. 엄청난 부자인데, 이 타이거 펀드는 어떻게 했느냐? 이 버블 주식들을 팔았어요. 공매도 치거나, 그죠? 이거는 망치질을 해야 돼. 얘네들은 버블이야. 떡락이 올 거야. 그래서 떡락하기 전에 우리가 팔아야 돼. 그래서 이제 마켓 에피션시를 위해서 싸웠다고 할까요? 떨어질 거 생각하고서 공매도를 치셨어요. 그러면서 포지션 정리하고서는 정리한 게 빠이빠이가 됐다. 형 간다, 먼저 간다, 빠이빠이. 이거가 되는 겁니다. 망하셨어요, 이 회사가. 네. 그래가지고는 다 정리하고 사업을 안 합니다, 그다음부터. 그게 이제 눈물겨운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메가 펀드, 알파의 오메가다 하는 거에서 오메가 마지막 글자잖아요. 마지막 빠이빠이. 네. 그러고서는 안녕 하고 간 겁니다. 헤지 펀드들이요, 추세 편승 트레이딩을 하는 욕먹는 놈들이 있고, 욕을 안 먹고서 정의의 사도처럼 하다가 먼저 형 간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느 쪽 하시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교과서적인 차익 거래자 보시면은 어벤져스처럼 나는야 효율적 시장의 어벤져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현실은 뭐예요? 법을 없애려고 생각해 보니까는 훨씬 더 위험하고 힘들군. 형 먼저 가는군.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셨어요? 지금까지 타이거 펀드가 저렇게 해가지고 버블에 편승 안 했다는 거, 착한 펀드였다는 거, 누구 기억하신 분이 있어요? 기억 안 해주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럴 바에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베놈처럼 악한 짓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것이 아수라백작 같은 옛날에 마징가 제트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좌우지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매도자들이라고 하는 거가, 그죠? 내지는 이 헤지펀드라고 하는 게, 차익거래자들이라고 하는 게 필요악인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교과서적인 역할만 하는 거는 아니다 하는 거 보셨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시장은 효율적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비효율성이 높고, 그죠? 버블과 떡락의 무한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와중에 이렇게 베놈처럼 이렇게 돈을 버는 놈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한 나머지 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